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지난주에도 글로벌 리츠 시장의 어떤 생존을 위한 전략들 그리고 이 구조조정 가속화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상당히 이제 글로벌 리츠 시장의 이제 이슈들 새로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성장 리츠 시장의 재편이 가속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미국 뉴욕 리츠 시장 관련 소식인데 이 파라마운트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오피스 리츠인데 이 리츠가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인수 전에 블랙스톤이랑 세계 최대의 대체 투자 운용사죠. 블랙스톤과 SL 그린, 보네이도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리얼티 트러스트 같은 이제 미국의 상장 리츠들 그리고 그 외에도 두바이 같은 이제 외국계 투자 컨소시엄이 이제 참여해서 한 5군데 정도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 있고요. 일단 이 파라마운트 그룹 같은 경우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의 총 17개 자산 약 1,300만 제곱피트 규모의 오피스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있고 자산 운용 규모 AUM이 72억 달러 정도 되는데 앞서 이제 지난 5월부터 이제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 매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참여한 곳들은 상당히 관심이 높은 상황이고 실제 이번 인수전에 참여한 5건 중에 하나는 이제 이미 지난 5월달에 파라마운트 그룹 지분 5%를 매입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항상 이제 보면 미국 오피스 시장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리는데 이처럼 파라마운트 그룹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오피스 시장이 큰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지만 또 여전히 이 뉴욕 맨하튼과 같은 핵심 지역에 위치한 프라임 자산의 가치는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또 이 기회에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를 한꺼번에 편입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19 때 계속 오피스를 판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작년 하반기 올해 초부터 이렇게 계속 새로 오피스를 투자를 선별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SL 그린과 보네이도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뉴욕의 오피스 포트폴리오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파라마운트 그룹을 인수하게 되면 또 이 지역 내 지배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 최근에 이제 엘리엇이 이제 미국 대표 이제 데이터 센터 리처죠 에키닉스의 주요 주주로 참여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말씀 해드렸는데 리츠 시장에서 엘리엇의 행보도 좀 더 이제 많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또 이렇게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물류 시장에 특화된 렉스포드 인더스트리얼 리얼티라고 있는데 이 자산의 5대 주주 중 하나로 등극을 했습니다. 렉스포드는 미국 최대 물류 허브인 LA와 롱비치 항만 인근에서 독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온 기업이고 다만 최근 1년간은 주가가 2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큰 부진을 겪었고 하지만 이제 엘리엇이 등장이 알려지면서 또 렉스포드 주가가 하루 만에 6% 이상 급등하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행동주의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단기 펀더멘털보다는 어떤 이제 이벤트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날뛰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렉스포드 인더스트리얼 리얼티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렉스포드 인더스트리얼 리얼티 간단히 설명을 하면 2013년에 상장한 리츠인데 그 이후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이어왔고 작년에는 블랙스톤으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인수를 하면서 또 몸집을 키웠는데 하지만 이제 외향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제고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러한 배경 속에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 들어왔기 때문에 또 분명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엘리엇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식스스 스트리트라는 회사가 또 다른 미국 물류센터 리츠인 플리머스 인더스트리얼 리츠를 인수해 상장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죠. 미국 물류센터 리츠, 산업용 리츠 전반에 구조적인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로 잠깐 눈길을 돌려보면 이 중국 2위의 전자상거래 업체죠. JD.com 산하의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인 JD 프로퍼티가 스위스계 자산운용사 파트너스 그룹 그리고 사모펀드 운용사 힐하우스가 투자한 EGA 힐 프로퍼티가 구성한 컨소시엄과 함께 싱가포르의 리츠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캐피탈랜드,
아센다스 리츠로부터 4개의 물류센터 자산을 3억 600만 싱가포르 달러 인수를 해서 초기 포트폴리오를 확보를 했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역에서 이제 물류센터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장 후 자산 가치는 약 1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상장 시기는 내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 이제 JD 프로퍼티는 이제 사실 2023년에 홍콩 거래소 상장도 추진했었는데 승인이 지연되면서 이런 가운데 또 JD 프로퍼티가 아시아 최대의 리츠 시장 중 하나이자 글로벌 기관 자금이 활발하게 유입되는 싱가포르의 리츠를 상장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고요. 앞으로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확대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유동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싱가포르 리츠 시장도 한 2021년 말 이후로 IPO 중단됐다가 최근 지난 7월에 일본 이제 대규모 통신 그룹이죠. NTT 데이터 그룹의 이제 NTT DC 리츠 상장에 이어서 또 한 번 또 상장 리츠가 활발하게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 소식을 보면 미국의 이제 럭셔리 호텔 리츠 브레이마 호텔 앤 리조트라고 있는데, 이 브레이마 호텔 앤 리조트가 보유자산 전체 매각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브레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츠 칼튼 포시전스 파크 하얏트 등 같은 이제 럭셔리 브랜드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 14개의 고급 호텔과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실제로 주가도 여전히 주당 3달러 수준에 머물면서 시가총액도 상당히 낮은 2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영진에서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그 전략적 대안으로 포트폴리오 매각을 선택을 했고요. 사실 이제 과거에도 이런 럭셔리 호텔이 제값을 못 받으면서 상장 폐지 인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도 럭셔리 호텔 리츠인 스트래티직 호텔 앤 리조트가 블랙스톤에 매각됐고, 블랙스톤은 당시 2015년 9월에 60억 달러에 사들였는데 3개월 만에 다시 안방보험에 65억 달러에 매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시아 쪽 리츠 시장 소식입니다. 이 캐피탈랜드라고 있죠. 한국에도 진출해 있는 이제 싱가포르의 부동산 투자 회사이고, 기본적으로 싱가포르의 제일 큰 부동산 투자 회사이고, 싱가포르의 많은 상장 리츠를 보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의 첫 리츠 상장을 추진합니다. 이제 중국에 있는 리테일 자산 2개를 가지고 상장을 하고, 캐피탈랜드 커머셜 C 리츠라고 하는데 줄여서 CLCR이라고 하고요. 중국 리츠 시장이 이렇게 이제 개화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우리보다 역사 짧은데 2, 3년 전에 열렸죠. 근데 이번에 이제 상장한 리츠는 또 의미가 있는 게, 해외 스폰서가 처음으로 중국 증시에 상장한 리츠이고,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리츠입니다. 그리고 캐피탈랜드 입장에서 보면 8번째 상장 리츠입니다. 캐피탈랜드는 이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전역의 리츠를 상장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에 5개, 말레이시아에 1개, 그리고 일본에 1개 등 총 7개 상장 리츠를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중국에 상장을 하면서 총 8개의 상장 리츠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리츠 시장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